정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백의 베일을 쓴 신부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가까워질수록 정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왼쪽 볼에 작은 점, 환하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손가락에 작은 흉터까지. 소정아, 정남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딸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내 딸이다. 정남은 목 놓아 외치고 싶었지만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정남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정남은 고향 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벌써 은퇴한 지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정남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했던 정남은 이제 69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남을 그저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아닌 이 마을의 어른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한때 정남이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인 박민수가 아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30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 되어 있었지만 정남의 눈에는 여전히 앳된 모습의 중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정남은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며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공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교무실 청소도 솔선수범해서 했던 아이였죠. 민수야, 잘 지내고 있구나. 정남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며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소개드릴게요.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했거든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남편이 항상 선생님은 저희의 두 번째 아버지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남편에게는 선생님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늘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해줄 친자식이 없다는 현실이 마음 한구석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라니 과분한 말씀입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이 더 기뻐요. 그들은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과 화목하게 일하고 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내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며 수줍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남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태어나면 꼭 보여드리러 올게요.
그리고 이름도 선생님께 지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정남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남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다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은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어갈 무렵 민수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눈 정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한옥집은 정남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자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 벅찬 감정은 무엇일까요? 마치 자신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같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고 난 후 정남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졸업사진들과 운동회 사진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찍은 수많은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교사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남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말이죠. 그건 20년 전 아직 어린 소정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소정이의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왼쪽 볼에 있던 작은 점 환하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손가락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혼자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종종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도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민수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정남은 마당에서 가을 국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남은 정성스럽게 국화를 가꾸며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등기 우편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정남 선생님 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남은 손을 털고 일어나 우편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서울에 사는 제자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봉투를 뜯어보니 고급스러운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정남은 안경을 쓰고 초대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박상훈, 그리고 신부의 이름은 윤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훈이라는 이름에 정남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정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초대장 안쪽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제자 박진호입니다.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회 전 선생님 반에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남은 편지를 읽으며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박진호,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키가 작고 내성적이었던 아이였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정남은 그 아이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아들 상훈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훈이에게도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은 저희 가족에게 은인이십니다. 정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식의 결혼식에 자신을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진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아이였기에 더욱 뿌듯했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결혼식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대형 예식장이었고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정남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첫 공식 자리이군. 정남은 혼잣말을 하며 기분 좋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퇴한 후로는 주로 집에서 지내거나 동네 산책 정도만 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어디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의 아들 결혼식이라니 이보다 의미 있는 첫 외출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정남은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내봤습니다. 몇 년 전에 맞춘 검정 양복이 있었지만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는 새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았습니다. 정남은 내일 시내에 나가서 새 양복을 한 벌 맞춰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정남은 계속 초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들, 그리고 예쁜 꽃무늬 장식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도 참 세련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보고 있으니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정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정남은 초대장을 책상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국화꽃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20해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정이가 사라진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밝았었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정남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에 참석하는 것인데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되어서 긴장되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남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초대장을 받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두근거림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계속해서 정남을 괴롭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남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남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새로 맞춘 진회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남의 모습은 제법 단정했습니다. 흰 셔츠와 진회색 넥타이가 잘 어울렸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정남에게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진호가 보면 기뻐하겠구나. 정남은 작은 선물 봉투를 챙겼습니다. 축의금과 함께 오래전 아내가 아껴두었던 작은 금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신부에게 드리라고 말이죠. 아내가 생전에 언젠가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물려주자고 했던 반지였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 좋은 곳에 쓰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정남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평소 기차를 타는 일이 거의 없던 정남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작은 여행이었습니다. 들판과 산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남은 지하철을 타고 예식장이 있는 강남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남은 그 속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고향의 조용한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의 활기찬 모습도 나름대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이라는 간판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고 건물 자체도 정남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정남을 압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정남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꽃장식이 되어 있었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니 진호가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하객 명단을 확인한 정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여러 개의 예식장이 있었고 각각 다른 결혼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남이 찾는 곳은 루비홀이었습니다. 루비홀 입구에는 신랑 신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남은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상훈이라는 청년은 준수한 외모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옆에 있는 신부 윤소희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정말 예쁜 신부로구나. 정남은 마음속으로 축복의 인사를 보내며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은 이미 많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정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온 것이 오랜만이라 잠시 긴장했습니다. 신랑 측 자리를 찾아가니 진호가 정남을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호는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20해 전에 그 작고 내성적이던 소녀는 이제 듬직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코사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의젓했습니다. 진호야, 축하한다. 상훈이가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네, 선생님. 제가 상훈이에게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오늘 꼭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진호는 정남을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맨 앞줄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정남은 그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양쪽으로는 진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이 진호 형님의 은사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호가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에 정남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역시 좋은 일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예식장 안의 조명이 은은하게 변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박상훈 윤소의 커플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남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을 보러 온 것인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박상훈은 정말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진호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남은 마음속으로 축복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신랑이 제단 앞에 서자 이제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남은 설레는 마음으로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웨딩 마치가 더욱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조명이 입구 쪽으로 향했고 하객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신부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정남도 마찬가지로 설레는 마음으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베일을 쓴 신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마치 구름처럼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신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버진 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예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남은 처음에는 다른 하객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신부구나, 상훈이가 복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신부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부가 예식장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정남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신부의 옆얼굴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정남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신부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남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때 신부가 고개를 살짝 들어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남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환하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베일 아래로 살짝 보이는 손가락의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기억 속의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소정이. 정남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그 이름을 움직였습니다. 정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계속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볼 때마다 확신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신부가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살짝 미소를 지을 때 그 웃음이 어린 시절 소정이의 웃음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눈가에 살짝 생기는 주름,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심지어 미소를 지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정남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져서 제대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오직 신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하는 거야. 정남은 속으로 자신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때마다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가 딸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있을까요? 신부가 정남이 앉은 줄 바로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순간 신부가 무심코 정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정남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정남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소정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그 아이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성숙한 여성의 눈빛이 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따뜻함과 순수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남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신부는 이제 제단 가까이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박상훈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커플의 모습이었지만 정남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정남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미 다른 가정의 딸이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가 마침내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신랑과 나란히 서서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결혼 예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정남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예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소정이일까? 정말 내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일까? 정남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남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다. 저 아이가 내 소정이다. 라고 목 놓아 외치고 싶었지만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정남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가렸습니다. 목사님이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단 위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베일을 쓰고 있어도 정남에게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남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20년 동안 밤낮으로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여기에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며느리가 되어서 말이죠. 옆자리에 앉은 진호의 친구가 정남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정남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감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상훈 씨, 당신은 윤소혜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신랑의 힘찬 예라는 대답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에게 평생을 맡긴다는 서약을 듣고 있다니.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소혜 씨, 당신은 박상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번에는 신부의 차례였습니다. 소정이. 아니, 이제는 윤소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남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바로 소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아이의 목소리.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그 특유의 맑고 따뜻한 음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남은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예식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반지 교환식이 있었고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들추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남은 그 순간을 정말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보기 싫기도 했습니다. 베일이 벗겨지면 소정이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텐데 그러면 정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랑이 조심스럽게 베일을 들추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남은 그 순간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정말로 소정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가 딸을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왼쪽 볼의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였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키스를 하는 순간 예식장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찬 표정으로 축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남만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 딸의 결혼식에서 축하 박수도 못 치고 있다니. 정남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이미 다른 가정의 딸이 되어버린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달려가서 소정아 아빠야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행복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소정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남의 자리 앞을 지나갈 때 소정이가 잠깐 정남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하객 중 한 명을 바라보는 무심한 시선이었지만 정남에게는 전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남은 그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소정이를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소정이는 곧 시선을 돌려 다른 하객들에게도 인사했지만 정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딸과 눈을 마주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정이는 정남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신랑 신부가 완전히 퇴장하고 나서도 정남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진호가 다가와서 정남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피로 연장으로 이동해야 해요. 괜찮으세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휘청거렸습니다. 진호가 걱정스럽게 정남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진호야. 그냥 좀 감동받아서 그런 것 같다. 정남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로 연장에서 소정이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피로 연장은 예식장 바로 옆층에 있었습니다. 정남은 진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급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신랑 신부는 입구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진호가 안내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 신부 테이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라면 소정이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남은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정이는 이제 화려한 색동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한복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명절 때 한복을 입고 뛰어다니던 소정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남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소정아. 정남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정이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하나가 정남에게는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여러 순서들이 이어졌습니다. 축하 공연도 있었고 친구들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정남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오직 소정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신부 어머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남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소정이를 키운 양어머니를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남은 그 여성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소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양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남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저희에게 보내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20해 전 이 아이가 저희 가족이 되었을 때부터 저희는 정말 많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전이라는 말, 그리고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표현. 이것은 분명 입양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처음 저희에게 왔을 때 정말 어린 아이였습니다. 많이 무서워하고 울기도 했지만 저희가 정성스럽게 돌보니 금세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양어머니의 말이 계속될수록 정남의 확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시기도 맞고 상황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어머니가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실종 당시의 소정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정말 착했습니다. 항상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고 저희를 진짜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저희도 이 아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정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정이가 다른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친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정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이 아이가 혼자 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특히 어렸을 때는 밤에 자주 울면서 누군가를 찾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정이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저희 딸이고 저희는 이 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양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상훈 씨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희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남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양어머니의 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뉘앙스들이 정남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어머니가 소정이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할 때 보인 표정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말투. 분명 이 여성은 소정이의 진짜 출생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정이가 양어머니를 보며 고마운 듯이 미소 지었지만 정남에게는 그 미소조차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진호가 정남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병원에라도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감동받아서 그런 것 같다. 정남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정남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분명 자신의 소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소정이를 키워준 양부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무엇보다도 소정이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과연 그 평온을 깨뜨릴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정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축하 공연과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남은 여전히 소정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 정남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하객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테이블을 돌아가며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가 자신의 테이블까지 올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가까이에서 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혹시나 소정이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랑 측 테이블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남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정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인사하는 방식, 고개를 숙이는 각도, 그리고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소정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것과 감사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모으는 습관까지 정남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정남이 앉은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진호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상훈아,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소혜 씨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상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소정이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남은 그 순간 가까이에서 소정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남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물론 이제는 성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톤과 발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진호가 정남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정남 선생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소정이가 정남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남과 소정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남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아이의 눈빛. 맑고 순수하며 따뜻했던 그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의 제자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정이가 정남에게 직접 인사했습니다. 정남은 그 순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모른 채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정남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정이는 정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정이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남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는데 고마워한다니. 아니에요. 진호가 워낙 좋은 아이라서. 정남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소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왼쪽 볼의 점, 웃을 때의 표정, 그리고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소정이와 똑같았습니다. 특히 소정이가 웃을 때 보이는 앞니의 모양까지도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앞니가 살짝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 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갑자기 소정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사셨던 분은 아니신지. 소정이의 말에 정남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설마 소정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곧 소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남은 실망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정이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훈이 시간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다른 테이블에도 인사드려야 해. 네, 맞아요. 소정이가 다시 정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정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에게 행복하라고 인사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정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소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훈과 함께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정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소정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막 자신과 대화를 나눈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딸과 나눈 첫 대화였지만 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정남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정남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너무 감동해서 그래. 하지만 정남의 마음속에는 감동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모든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마쳤고 이제 마지막 순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남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소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가슴속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방금 전 소정이와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든다던 소정이의 말이 특히 그랬습니다. 혹시 딸이 무의식 중에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과 그저 착각일 뿐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정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케 던지기와 가터벨트 던지기 등의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소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던졌고 미혼 여성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남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의 결혼식인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남은 진호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정남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정남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지만 곧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정아, 소정아. 정남은 벽에 기대어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불러왔던 딸의 이름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그리움과 자책감, 그리고 오늘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절망이 뒤섞여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야, 소정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2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정남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복도에는 정남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아서 아무도 정남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정아.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너를 혼자 두고 나갔던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정남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 운명적인 날. 잠깐 시장에 나간 사이 소정이가 사라졌던 그날을 말이죠. 돌아와서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절망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모른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다 돌아다녔고 경찰서에도 수없이 갔었어.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정남은 지난 20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딸을 찾아 헤맸던 날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던 수많은 장소들, 그리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세월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정남은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들에게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양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소정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너는 이미 다른 가정의 딸이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정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정이는 이미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평온함을 깨뜨릴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아버지는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니? 정남은 계속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소정아 아빠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남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면 안 되었습니다. 정남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남은 찬물을 계속 끼얹으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진정해, 김정남.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해. 정남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딸을 되찾으려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지켜보며 딸의 행복을 위해 침묵하거나.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힌다면 소정이와 양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침묵한다면 자신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남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날에 모든 것을 뒤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정남은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행사는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정남이 없었던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상훈과 함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소정아. 아버지는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남도 진호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정남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정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딸을 찾은 날이자 동시에 딸을 보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김정남은 20년간 잃어버린 딸 소정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혼식장에서 재회한 딸은 이미 다른 가정의 행복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딸의 평온을 지키려는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남의 모습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침묵과 희생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